네, 1부에 이어서 둔감력 수업 두 번째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책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둔감력 수업 책에서 좋았던 부분을 제 맘대로 정리해서 3가지 둔감력 훈련 주제를 공유 중입니다. 첫 번째 훈련 주제로는 미래에 대한 둔감력 키우기. 온갖 걱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몰라. 그렇죠. 또는 어떻게든 되겠지. 또 되겠지? 괜찮을 거야. 몰라. 이렇게 둔감하게 반응하기 훈련이었다면 두 번째 훈련 주제는 이제 과거에 대한 둔감력 키우기입니다. 우리가 또 걱정 인형이 미래만 걱정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 그걸 하지 말 걸 그랬어. 또는 그 말을 했어야 됐는데 왜 안 했을까? 또는 그때 그 사람의 그 표정은 무슨 의미일까? 꼭 자기 전에 생각나요. 그렇죠. 이불킥. 왜 그렇게 못다한 말들,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들, 그때 그 사람 표정, 그 문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등등등등등. 그죠. 네. 저도 엄청나게 복기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기를 해요. 영어 단어 그렇게 복기했으면 영어 잘했겠어요. 너무 작은 일도 계속 몇 명 돌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과거에 대한 둔감력 키우기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선택적 도리가 되자. 네. 부제로는 그게 중요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천천히 말해볼게요. 일단 도리 정현님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니모를 찾아서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아시죠? 네. 물고기 나오는. 예. 아빠가 자기 아들 물고기인 니모를 찾으러 가는 길을 도리라는 물고기가 도와줘요. 근데 이 도리라는 보라색 물고기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도리예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어 이름이라서 안녕 난 도리하고 한 바퀴 돌고 나면 안녕 난 도리야.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단다? 그러면 잠깐만 내가 무슨 말하고 있었지?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친구인데 우리가 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도리 같은 존재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도리가 되자인데 그냥 도리는 아니고 선택적 도리가 되자 라고 붙여봤어요. 정현님 책에 있는 구절 읽어주시겠어요? 짧은 문장. 네. 잘 기억하는 것만큼 잘 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에는 잘 기억해야 될 것도 있고요. 반대로 좀 잘 잊어야 할 것도 있어요. 잊혀지지 않더라도 좀 내가 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장점, 그리고 남의 장점, 정현님의 장점, 또 나의 장점, 감사했던 일, 도움받았던 일, 감사한 마음들, 그리고 둔감력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사실. 이런 건 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들이죠. 근데 반대로 잘 잊어야 할 것들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기분 나쁜 일. 네. 기분 나쁜데 이미 과거에 일어났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일들. 그죠? 특히 약간 좀 처음 보는 사람과 있었던 트러블, 뭐 어깨가 부딪힌다거나, 길 가다 어깨를 부딪혔다거나, 뭐 길 가다 뭐 새똥을 밟았다거나, 네, 새똥을 그럴 때 맞았다거나, 이럴 때 네.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그 길을 지나쳐서 네. 이런 그렇죠. 자책. 그런 일들은 빨리 있는 게 좋은 거죠, 사실. 왜냐면 이미 일어난 일이고 없던 일이 되지 않는데 곱씹을수록 나한테 상처만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잊어야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상사가 나한테 뭐 욕을 할 때, 화를 낼 때, 일 잘 못해서 혼났을 때, 네. 또는 저는 이제 유튜브에 달린 악플들, 저 진짜 되게 노력해요. 잊혀지지 않을까봐 본 순간 하고 이제 빨리 잊어버려! 약간 이렇게 저한테 바로 훈련을 해요. 이건 잊어야 돼. 문장 하나하나 열심히 정독하지 마. 대충 봐서 악플이다 싶으면 잊어. 이렇게 좀 노력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또는 뭐 타인이 나에게 한 실수들, 타인의 단점 이런 거 좀 잘 잊어줘야 되겠죠. 즉 나에게 일어난 일 중에 뭘 기억하고 뭘 잊을지를 우린 좀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부제로 말했던 게 선택적 도리가 되기. 다 잊자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기억할지는 남겨두고 그 다음 잊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도리처럼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안녕 난 도리야 한 바퀴 돌면 넌 누구니? 이렇게 되게 잊어버리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선택적 도리가 되기 위해서 우린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했던 거. 그게 중요해? 이거죠. 그게 중요해? 왜냐면 우리는 무한정전 곱씹는 성향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좀 애니어그램 4번 유형들은 그렇게 과거에서 살잖아요. 네. 미래 걱정도 많이 하지만 주로 과거에 또 고통스러웠던 기억에 많이 나도 모르게 저도 4번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이 계속 나요. 이건 좀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러운 패턴인데 좀 의도적으로 생각을 그만하기로 잊기로 결심하는 거. 근데 좀 슬플 때도 있잖아. 어떻게 잊으면 안 돼요. 나 못 잊어.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해야 되는 말인 거죠. 그게 중요해? 네. 안 중요하죠. 이 말 한마디에 전 좀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좋은 일도 아니고 기억할 일도 아닌데 계속 곱씹을 때 있어요. 그럼 이제 정신 차려 저한테 묻는 거죠. 지금 그게 중요해?
기억할 만한 일이야? 곱씹을 만한 일이야? 아니요. 부끄럽게도 99%는 아니에요. 거의 저도 쓰잘데기 없어요. 쭈그러드네요. 그래서 저를 정신 차리게 하는 말이에요. 선택적 도리가 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해? 아니야? 그럼 도리가 돼서 잊어. 아, 근데 저는 너무 선택적 도리가 되고 싶은데 약간 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이러면은 너무나도 코끼리에 대해서 코끼리만 생각하게 된다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계속 걔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일부에서 얘기했던 솔루션이 필요해요. 뭐냐면 딴 거에 집중해야 돼요. 그걸 잊어야지 하면서 걔를 보고 있으면 걔한테 집중하는 거잖아요. 잊어야지. 근데 안 잊혀져. 잊어야지. 그만 생각해야지. 근데 안 잊혀져. 또 이 결과는 또 뭐겠어요? 나는 왜 이게 계속 생각나고 나는 왜 예민해가지고 이런 것도 그냥 못 넘어가고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랩을 할 수 있어요. 자학 랩. 그렇죠. 자학 랩을 무한으로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무언가 다른 걸로 몰입할 걸로 옮겨가야 된다. 스킵하자. 네, 스킵하고 다시 다른 걸로 옮겨가서 이걸 알고 나서 저는 좀 단순해진 것 같아요. 한 번에 2개 집중 못한다. 그래서 장점에 집중하고 있으면 단점이 안 보여요. 되게 단순해요.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행복해져요. 내 장점에만 집중하면 단점이 안 보이고 감사한 일에 집중하면 힘들었던 게 기억이 안 나고 막 운이 안 좋아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남이 했던 말이 덜 신경 쓰이고 생각나더라도 빨리 잊어버리고 잊어야지 하는 노력을 안 해도 그냥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잊을 수 있고 그래서 한 번에 2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남 신경 쓰는 사람은 나한테 신경 못 써요. 그 연예인한테 관심 많은 사람은 자기한테 관심 없는 거고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는 동안은 자기 마음 못 돌보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지? 어떻게 하고 싶지 생각 못 하잖아요. 맞아요. 한 번에 2가지 생각 못 한다. 그러니 잊기로 결심한다면 반드시 그럼 그 잊기로 결심하는 그 공백의 시간에 이게 다시 떠오르지 않게 뭘 해야 되지? 즉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 꿈에 가까워지는 일, 나에게 자양분이 되는 일에 집중을 하면 된다. 계속 제가 지금 반복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고 안 잊혀지니까 그 다음은 자책하거나 예민한 나를 탓하는 쪽으로 가요. 이게 우리에게는 습관적이고 익숙한 반응이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둔감력 훈련은 중요한 게 뭔지를 분류한다. 일단 기억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류한다. 그 다음 기억할 것이 아니면 잊으려고 노력한다. 근데 잊으려고 노력해도 안 잊혀질 거 아니에요? 또 생각이 날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잊기로 선택한다. 왜냐면 안 중요하니까. 이 안에 어떤 감정이나 어떤 자책이나 내가 예민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란 말은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저는 너무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 자꾸만 힘드니까 자꾸 작은 일에 신경이 쓰이니까 예민해서 너무 힘들어. 안 예민한 사람 너무 좋겠다. 난 왜 이렇게 예민하지? 자꾸 이렇게 자책이나 원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할 일만 하기. 이게 의도적인 훈련인 거죠. 자꾸 생각이 난다? 중요해? 안 중요하네? 잊자. 그리고 내 할 일에 몰입. 또 생각난다? 중요해? 안 중요한 일이잖아. 잊자. 진짜 한결 가벼워질 것 같아요. 단순해지죠. 근데 물론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한다거나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 잊으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되게 쓰잘데기 없이 잊어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잊으려고 우리는 노력해도 된다. 지금 정현님은 들으시면서 혹시 뭔가 의도적으로 이건 좀 잊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거 있으세요 혹시? 제가 대학교 때 무대에 선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끼리 조금 소규모로. 근데 그때 제가 필을 너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셨나요? 미친 듯이 웨이브를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도 이불킥 하시나요? 네. 가끔 생각하면 걷다가 놀래요. 깜짝이야. 내 기억에 내 스스로 놀래서 너무 잊고 싶고 수치스러워요. 네. 살다 보면 하고 생각나는 건 있잖아요. 깜짝 놀래죠. 근데 나조차 막 진짜 이불이 없는데 이불킥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은 끊임없이 기억은 나겠지만 그 모든 순간 그냥 놓자.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말자. 그 일은 끝났다. 이런 동감력 훈련은 필요할 것 같네요. 저도 막 말하고 싶어서 근질거리지만 참겠습니다. 저는 네. 네. 이제 3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전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맨 뒤에 배치예요. 제일 뭘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3번째는 뭐니 해도 관계에서 너무 우리 털리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관계에서 둔감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자의식 깨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10번, 100번을 말해도 너무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지만 참 너무 안 되는 주제죠, 진짜. 뒤돌면 까먹고. 예, 이게 되면 저도 해탈할 것 같아요. 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관계에서 둔감력을 키우는 것인데요. 이게 왜 제일 중요하냐면요. 행복한 삶의 비결이 관계에 있으니까.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 했었는데 하버드에서 76년간 숫자가 약해서 연구한 끝에 알아낸 행복의 비결은 관계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의 핵심은 관계에 있다. 그리고 직장 내 퇴직 사유 1위도 인간관계 갈등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막 뭐 연봉이 부족해서 뭐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람 관계가 불편해서 퇴직을 하고 사람 관계 때문에 불행하고 사람 관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관계에서 고민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책에 나옵니다. 궁금한데요? 대부분 진지하고 성실하고 마음이 여리고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 생각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씁니다. 고졸된 것 같은데요, 저? 골절상 입었어요. 조금 더 뼈를 많이 우와, 맞아봅시다. 안 저희 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궁금해합니다. 상사는 나를 좋게 평가할까? 동료들은 나를 필요한 사람으로 여길까? 이런 상대의 마음을 상상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마음 읽기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는 심리 자체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읽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친 마음 읽기를 하면 상대의 마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상사는 말로만 나한테 기대가 크다고 하고 속으로는 나를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거 아닐까? 전데요? 동료들은 나를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까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지나치게 깊이 읽으려 하면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게 뭐 늘상 일어난 일인데 저희 릴라 팀원들과 항상 있는 일이에요. 정현인과의 관계에서 있는 일이에요.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좋아. 아무도 안 믿어. 아닌데, 나 아닌데. 나는 칭찬만 해 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데 지금 너무 좋은 것만 얘기해 주시는 거야. 저 말 뒤에는 무슨 의도가 있을까? 내가 지금 못해서 실망할까 봐 저렇게 말해주는 거 아닐까?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착각이죠. 저는 이거를 약간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남편과 이걸 망상이야 바로 이렇게 훈련하거든요. 또 뭐 착각보다 그냥 뭐 상상보다 좀 더 센 단어로 정신 차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실제처럼 느껴질까요? 너무 생생하죠. 근데 그 생생하게는 내가 또 물을 주고 또 리플레이하고 또 나야. 또 꺼내보고 또 하고 있다는 거. 사실 내가 놔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걸 리플레이하고 사는 것보다는 그걸 포기하는 게 더 쉬운 삶은 맞아요. 우리가 어려운 삶을 선택하는 거죠. 저도 그랬던 거고. 이 책을 읽다 보면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너 이럴 때 고민이지. 너 이런 거 신경 쓰지. 너 이럴 때 스트레스 받지. 신경 쓰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읽다 보면 좀 화가 나요. 신경 쓰이는데 어떻게 하라고. 안 잊혀지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근데 결국은 또 이게 답이더라고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운동을 하시고 단 걸 드시지 마시고 야식을 드시지 마시고 식이섬유 많이 드세요? 다 알면서 못 하잖아요.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죠. 네, 진리는 단순하다. 결국 우리가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안 해서 힘들다. 결론은 그냥 하면 된다. 안 해서 힘든 거다. 하면 된다. 그럼 관계에서 어떻게 신경을 안 쓸까? 사실 저는 이 부분 저도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전혀 자유롭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는 내내 그렇지 않을까. 근데 적어도 노력을 하면 조금 더 살만해진다. 예전보다는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건 분명히 있다. 또 이제 책에서 뼈 때리는 내용을 좀 더 같이 볼게요. 인간관계가 괴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좋은 사람 컴플렉스. 그렇죠. 인간관계가 괴로운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노력하는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를 싫어할까? 계속 속끓이고 상대의 표정이나 말투나 손짓까지만 신경 쓰면서 보통 우리가 사람들 만나고 오면 좀 너덜너덜하게 방전이 되잖아요. 배려가 아니에요. 눈치 보는 거지. 배려와 눈치는 다르잖아요. 배려는 상대의 마음을 읽고 존중해 주는 건데 눈치는 괜찮을까? 싫어하지 않을까? 좋아할까? 이렇게도 될까? 싫어하면 어쩌지? 전전긍긍. 그럼 집에 오면 녹초가 되죠. 관계가 편한 게 아니고 노동이 되는 거죠. 이걸 다시 보면 근원에 뭐가 있냐면 중요한 건 내 평판이에요.
상대를 만족시켜서 내가 좋은 평판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 또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데. 나만 신경 쓰는 거죠. 나만 내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자의식 과잉이죠. 내가 너무 중요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상대를 통해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지 나는 상대의 마음을 1도 생각한 적이 없어. 저 사람의 반응을 통해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지. 잘 배려해주고 잘 눈치껏 해서 저 사람이 좋은 반응을 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고 싶은 거지. 나는 저 사람을 진짜로 마음에 담아둔 적이 없어요. 지금 약간 갈비뼈 7번이 부러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왜 그러냐고 사람들 저도 만나면 그렇습니다. 왜 눈치 보냐고.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어려운 주제를 또 우리가 해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자의식을 없앨 수 있을까? 없애긴 뭘 없애. 어떻게 하면 좀 낮출 수 있을까? 그렇죠. 좀 기대치를 낮춥시다. 없애는 건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과잉된 자의식을 좀 낮추고 상대의 평판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왜냐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설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안중에도 없잖아. 내가 너무 중요해서 좋은 사람이어야 돼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훈련했는데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을 상상을 해요. 이거 최악의 상상을 해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라는 그 최악의 상상을 해요. 한 다음에 그걸 받아들여요. 그게 제 책 비유 요셀프 책에도 나오는 방법인데요. 짜잔. 쟤는 저 나이에 아직도 저러고 있어 라는 말을 듣는 게 너무 두렵다. 돈도 못 벌고 뭣도 아니고 유튜브도 한다더니 구독자도 얼마 없고 이런 게 너무 두렵다. 그러면 맞아. 난 이 나이에 참 별로인 인간이야. 하하하 이러는 거예요. 기분 되게 좋아요. 근데 저도 제가 상담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받아들이면 어떠냐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소스라치죠. 소스라치면서 그쵸.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너무 그렇죠. 자존심이 상한다. 네네네. 어떻게 하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뭐 쉽게 한 훈련은 아닌데 기억나요 사실은. 2015년 와. 3월 발리에서 스타벅스에 앉아서 엉엉 울면서 썼던 모닝 페이지예요. 딱 10년 전이네요. 네, 10년 전에 모닝 페이지에 39이었어요 그때. 만 나이 아니고요. 39에 한심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제가 너무 바동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막 쓰면서 맞아 난 한심해. 39인데 돈도 없어. 나 아직도 월세 살아. 모아놓은 돈도 없어. 직업도 없어. 몸도 약해.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성공 못했어. 나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그게 나야. 근데 그러면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이렇게 몸이 다 펴지는 느낌? 막 이렇게 모든 세포가 살아나는 느낌?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결국 저항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심한 나는 안 돼 라는 걸 저항하고 있다가 그걸 딱 한심해라고 인정하는 순간 정말 환희로 변했다? 뭔가 해방된 느낌? 네, 그게 근데 저도 잘 되고 그랬던 게 아니라 어떤 순간 되게 엄청난 압박과 또 압박이 컸던 만큼 엄청난 해방감의 맛을 보고 나니까 이제 계속 의도적으로 훈련을 더 많이 하게 된 거죠. 그게 그 맛이 좋으니까, 편안해지니까, 자유로워지니까. 정현님에게는 정현님의 자의식을 깨는 정현님만의 방식이 있을까요? 저는 어느 영상에서 봤던 게 되게 도움이 됐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고 그 자체가 엄청 떨리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일수록 약간 내가 발표를 잘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 말 더듬을까 봐 너무 불안하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 이거는 나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잘 말할 수 있을까? 더 듣기 좋게 말할 수 있을까? 더 편안하게 들리도록 말할 수 있을까? 상대에게 좀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마음이 조금 어느 순간부터 조금 내려가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가 내가 아니라 정말로 상대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상대를 보고 있을 때 자의식은 저절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방법을 얘기해 주셨네요. 네. 최근에 만났던 제 친구의 이 사례도 좀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네. 제 친구 미나라고 있어요. 이미나. 실명 거론하면 안 되나? 미나 너 보지 마. 너 빼고 다. 제 친구 미나가 회사에서 이제 상사한테 막 너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막 이상한 거 시키고 그러는데 화를 안 내요. 우와, 어떻게 그냥 그러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막 되게 말이 안 되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여길 청소해라 이런 거죠. 난 청소하러 들어간 사람이 아닌데 나는 뭐 직원이고 뭐 강사인데 예를 들면 강사한테 청소를 하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오. 여기 빨리 치우세요. 이게 뭐예요? 이런 말 들었다. 상상의 날개를 펼치기 딱 좋은 주제인데. 근데 저라면 저한테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세요? 막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네 다 하는 거예요. 화도 안 내고 거절도 안 해. 그냥 그걸 뭐라고 하든 말이 안 되든 막 히스테릭하든 그냥 상관하지 않고 부당한데도 그냥 다 해요.
어떻게 물어봤어요. 그러지?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의 멘탈엔 무엇이 있니? 라고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일단 1번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거나 막 분노를 표하거나 부당하거나 어거지를 쓰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 문제지 나랑 상관이 없다. 나랑 상관이 없다. 내가 미워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싫어서가 음. 아니니까 그 사람 문제다. 그래서 화가 안 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말을 하면 듣겠는데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선 안 듣는다. 뭔 말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너무 멋진 멘탈이잖아요. 정말 멋있네요. 네. 근데 이게 이 책에도 나오지만 심리학 용어로 분리화인데요. 제 3자적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는 일체화죠. 완전히 내 시선으로 객관성을 잃고 판단력을 잃고 이러고 내 시선으로만 보는 거. 근데 이 친구는 제 3자적 시선으로 보는 거죠. 저 사람의 인격이지 내 문제는 아니다.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별로거나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저런 말 듣는 게 아니다. 라고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시선을 너무 갖고 있는 멋지다. 거.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한마디도 나에겐 중요하지 않다. 근데 여기서 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약간 의문. 네. 조금 둔감하신 분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왜 소개하겠어요? 우리 프로 예민너들을 위한 방송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이 친구가 정말 나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만큼 엄청 예민한 친구예요. 근데 살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고난을 겪은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고통에서 우리는 성장하잖아요. 수많은 못 들을 말을 들어야만 했던 또 그러면서 막 우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이런 고난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런 자기만의 답을 찾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건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야.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을 나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훈련의 영역이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힘들다, 인간관계 너무 힘들다고 피하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움츠러들고 이럴 일이 아니다. 아무리 힘든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다. 제3자적 관점에서 관찰을 하든 아니면 정현님 말대로 나보다 상대를 더 신경 써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자의식을 없애든 아니면 제가 말한 방법대로 그냥 가장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이든 뭐가 됐든 우리는 훈련을 할 때 분명히 자의식을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내릴 수 있고 그럴 때 관계가 너무나 편해지고 또 좋은 사람 컴플렉스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신경 안 쓰고 자유롭게 사는 거. 남 신경 안 쓰고 내 맘대로 사는 거.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너무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 해야지. 그럼요. 원하는데 이건 안 되잖아. 그쵸. 그럼 간격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날씬해지고 싶으면 운동을 해야 되고 밥을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많이 먹으면서 날씬해지고 싶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둘 다 힘들잖아요. 네. 자책하면서 힘드나 예민해서. 네, 맞아요. 그거예요. 일부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예민해서 살기 힘든데 이거 냅두면 끝이 뭐다? 우울증이다. 우울증, 고림 막 이런 거잖아요. 어차피 힘드니까 이걸 훈련하는 힘든 걸 겪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렇죠. 점점 올라가잖아. 레벨업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약간 나 자신을 키우는 느낌이네요. 게임 네. 캐릭터처럼. 훈련하면 된다. 하면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근데 조금 조심스레 손을 올려도 될까요? 질문. 네, 받겠습니다. 그래도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차고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저도 제 친구 이민아 얘기 듣고 그 부분을 제일 고민했어요. 그 친구는 상사의 부당한 대우를 다 그냥 수용해 줬거든요. 근데 저는 왜 그걸 못 닦아 봤더니 그러니까 제가 제3자적 관점을 잃어서라기보다는 부당한 꼴을 못 보는 그 뭐랄까 반골 기질. 이 너무 강해요, 제가. 제 친구보다는 제가 훨씬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어쨌건 자의식을 깨거나 또는 내린다, 낮춘다는 훈련은 정말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관계에서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 필요한 훈련이다.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자의식을 낮춰야 되는데 각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요. 예를 들면 저는 부당한 일을 봤을 때 그렇게 호락호락 못 넘어가고 맞서서 싸우는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자의식 깨기보다는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이는 자의식 깨기로 자유로워지는 게 저한테 편한 방법이고 또는 어떤 순간에는 저는 주로 상담할 때 그러죠. 상담할 때는 나보다는 상대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의식이 없어지는 그 경험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정유님에게는 정유님에게 맞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기만의 자의식을 깨는
방법과 훈련들을 좀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반대로 내가 너무 잘났고 남들이 다 나만 보고 이런 것도 사실은 자의식 과잉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야 라는 자의식 훈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할 거라서 열애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만 우리 힘든 사람, 그들은 안 힘들거든요. 자의식 과잉이 나르시시스트들인데 그들은 안 힘들고 그들은 수정하지 않거든요. 자기 인생 궤도를. 그러니까 힘든 사람이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런 사람 피해가고 우리의 자의식을 낮추자. 좋습니다. 네, 뭐가 됐든 이 자의식 과잉을 낮추는 훈련은 저는 목숨이 달린 듯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 세 번째 둔감력, 이 자의식을 낮추는 훈련이야말로 진짜 나를 살릴 치트키라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물론 이걸 한다고 해서 저도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너무 편해지고, 막 너무 자유롭고 남의 시선이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이면 제가 빨가벗고 길을 뛰어다니겠죠. 그런 일은 없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연습은 하면 할수록 정말 많이 편해지고, 정말 더 많은 가능성으로 도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부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에니시 아키라님의 둔감력 수업과 함께 남 신경 안 쓰고 나답게 살기 위한 둔감력 훈련 방법 3가지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둔감력을 키우기 위해서 에라 모르겠다. 몰라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대한 둔감력을 키우기 위해서 선택적 도리되기. 그게 중요해? 안 중요하면 잊어버리기. 노래처럼 잊어버리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계에 대한 동감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의식 깨기. 네, 깨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각자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마무리로 책에 나온 2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책에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의 특징 3가지가 나왔더라고요. 궁금하네요. 네, 정현님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지나치게 성실하다. 두 번째, 책임감이 강하다. 세 번째, 상대의 기분에 민감하다. 우리 얘기지 않겠어요? 목뼈까지 부러지네요. 네, 우리 이런 사람이죠. 네, 듣고 계신 여러분들 이러신 분들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냅두면 우울증 걸린다니까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린 지나치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상대 기분에 민감해요. 우린 냅두면 우울증이에요. 필연적으로. 이거 막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둔감력 훈련해야 돼요. 내 인생이 마이너스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둔감력 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반대쪽 측면을 살펴볼게요. 책에서 또 제가 너무 기억하고 싶었던 구절이거든요. 전에 읽어주세요. 꿈이 크면 클수록 당장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실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 동안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려면 둔감함이 필요합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둔감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우리가 또 소심하고 걱정은 많고 민감한데 꿈이 또 크지 않으니까 또 이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현실적인 제약을 깨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 현실 너머의 꿈을 많이 보는 창조적인 사람들. 이상을 향해 가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또 현실엔 작은 일에 벌벌 떨고 온갖 근심 걱정에 막 인간관계에 두렵고 지치고 이러면 꿈을 향해 못 나간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고 과거에 대한 근심들을 갖고 있다가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계속 피하다가는 소심하게 있다가는 내 저 먼 이상향을 향해 언제 가요? 한 걸음도 못 되죠. 그렇죠? 그래서 둔감력을 키우는 거는 마이너스로는 내 우울증을 막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훈련인 거고 또 플러스로는 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나를 확장되고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해 가기 위해서도 필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민하게 태어나서 너무 힘들어요. 안 예민한 사람들은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하소연할 시간에 둔감력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뭐 왜 이렇게 계속 기억이 나서 그 사건은 계속 기억이 나서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할 시간에 둔감력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시간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하고 저도 제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제 인생을 정말 이쁘게 아름답게 잘 가꾸고 싶거든요. 나를 원망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들에 집착하는 것으로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삶과 에너지를. 그리고 예민하신 분들이 정말 너무 재능이 많아요. 맞아요. 너무 재능이 많고 너무 이타심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꿈도 크고 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너무 안 펼쳐요.
저는 그 정도 할 실력은 안 돼요. 네, 정말 예민하신 분들이 갖고 계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부디 세상에 이렇게 정말 보석처럼 펼쳐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그게 세상에 이롭죠. 그렇죠. 그러려면 나는 민감해서 못해요. 나는 별거 아니에요. 대신 둔감력 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플리즈 제발 플리즈 제발 부탁드립니다. 같이 해요. 네. 이렇게 둔감력 훈련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갑자기 또 뜬금없이 저는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창조성학교 릴라 대표니까요. 저희 창조성학교 릴라엔 또 아름다운 수업들이 열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대화 전문가 수진 코치님의 관계대화법 수업 4월 8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시작해서 6주 동안 진행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 친구 미나가 이제 일체화에서 벗어나서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제3자적 시선으로 상황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하게 자의식이 없는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훈련은 어디서 하느냐? 이 수업에서 합니다. 바로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상대의 본심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제3자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훈련 6주 동안 아주 알차게 해드리는 수업이니까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당연하고요. 사실은 그냥 사는 게 좀 힘들다. 인간관계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은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필수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이제 다음 주 뭐 할 것이냐. 두근두근두근. 네, 제가 그 약속을 하면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약속을 이행을 안 하고 있다. 그럼 잊어버린 게 절대 아니에요. 계속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떡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프피가 사업하는 이야기를 제가 연재하기로 했어요. 작년 9월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재해달라고 막 댓글을 달았어요. 안 잊어먹었어요. 9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이 넘도록 해야 되는데 하면서 6개월 있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뭐 미루기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몸이 많이 아팠고 완전 소진돼서 못했던 이유도 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너무나 오랫동안 미뤘기 때문에 너무나 이 가슴 한켠이 무거웠던 그 주제 인프피는 왜 돈을 못 버나? 너무 듣고 싶다. 어떻게 해야 벌 수 있나?에 대해서 백만장자 메신저란 책 정혜님이랑 함께 읽으면서 네. 심층 분석해드릴게요. 우리는 왜 어느 포인트에서 돈 버는 걸 놓치고 있고 어디에 마음을 바꿔야 마인드셋을 바꿔야 우리도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야무지게 6개월 동안 제가 미룬 만큼 더 야무지게 준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정혜님 첫 팟캐스트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와,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익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평소에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이 정말 꾹꾹 눌러 담아서 해결책을 빵 내준 느낌이어서 저도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딱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좀 다잡게 된 것 같아요. 정혜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정말 이 방송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정말 예민해서 살기 힘들었고 정혜님도 예민해서 살기 힘들었고 이렇게 예민해서 살기 힘든 분들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행복했으면 좋겠고 더 많이 세상과 교류하면서 세상에 빛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무슨 갑자기 전도사님 같은 예수전도단 같은 말을 하는데 근데 진심이시잖아요? 네, 그 갖고 있는 너무 아름다운 빛들을 이 살기 힘들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의 자잘자잘한 걱정들은 좀 둔감해질 필요가 있겠네요. 도움이 될까?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나 말 너무 빨라졌는데? 이런 자의식 관리? 이런 것들은 둔감해지는 연습 계속해서 시즌3도 잘 이어가 봐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정희님 먼 길 함께 와주셔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소통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네. 다음 주 3화 방송도 신나게 준비할 테니까요.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